네, 모닝타임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이 사전 미리 들어보는 국내 증시 전망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좀 또 오늘도 부진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들은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땠나요? 일단은 FOMC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4% 하락, S&P 500이 1% 하락, 나스닥이 1.7%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보잉이 6.3%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3.6% 상승,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4.7%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4.1% 상승, 언더아머가 12% 급등,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5.7% 상승, 역시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3.4% 상승했고, 퍼스트 솔라도 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 파워 4.8% 상승했고요. 리튬 관련 업체인 엘버말 3% 상승, 그다음에 생명공학 주식인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가 4.6% 상승했습니다. 썬런이 18.7% 급등을 했는데요. 태양광 업체죠. 트루이스트 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8달러에서 5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 이유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가격 결정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인 애쉬가 14.2%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22만 건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 쪽에서는 강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CT 측에서는 2년간의 글로벌 증시가 최대 30%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주당순이익, 즉 EPS지요. EPS가 추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나 그쪽에서 전망하는 건 너무 EPS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5%까지만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징후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2번 더 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총 금리 인상폭은 75bp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PI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는 4.5%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에서 8개월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6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원에서는 4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금융기관들을 다 묶어서 전망들부터 좀 보겠는데요. CT 쪽에서 2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최대 30% 하락한다. 이게 1년 동안이 아니라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이 하락과 관련된 전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30% 정도면 좀 심하게 하락한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S&P 500 기준으로는 거의 한 2,600, 700까지는 하락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4년까지 좀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지나고 한 7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조금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한 20% 정도만 빠지지 않을까. S&P 500 기준으로 한 2,800 후반이나 2,9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 여름이 좀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베어 마켓이 아니라 좀 불마켓 쪽으로 추세적인 상승 그걸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이 좀 심하게 좀 얘기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제프리 건들락 쪽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4.5%까지만 인상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높았던 게 5.05%.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 봤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글로벌 아이비들의 같은 경우에는 5%까지만 올릴 것이다라는 측도 있고 5.25%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측도 있는데 지금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밴드 하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밴드 상단은 4.75인데 밴드 하단이 이제 4.5. 지금 현재가 4.5. 밴드 하단을 4.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두 번 더 올려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이 밴드 하단이 3.75니까 네. 75bp만 올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빅스텝 밟고 그렇죠. 그다음 내년에 베이비 2월에 스텝. 25bp만 하면서 결국에는 한 4.5% 밴드 상단은 4.75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런 쪽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냥 차라리 5%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즘과 같은 이런 종목장들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종목장은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장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미국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종목장이 뭐 2차전지 일부 쪽으로만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전체적인 추세상 베어마켓 랠리가 강력하게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저도 11월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올 겨울은 추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애틀랜타 여는 쪽에서 여기가 이제 GDP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GDP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미국의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3.6%입니다. 근데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한 2%대여서 3.6%까지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2.6%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어서 개선된 수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오락가락 변동성이 큰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3.6%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미를 둬야 될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수정을 하지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일단은 3분기 GDP가 2.6%로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뭐 괜찮게 나왔고 결국에는 애틀랜타 여는 쪽에서는 이 GDP 나오를 수정한 것은 소비가 조금 더 뭐 강력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여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또 보는 편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 이게 또 고용은 또 연준이 워낙에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거 갖고 당연히 부족한 것이고 연준이 만약에 이제 기조를 좀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려면 실업수당이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부진해져야 됩니까? 글쎄 실업수당 가지고는 뭐 그렇고 일단 네네. 실업수당 가지고는 어디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매주 발표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쨌건 큰 폭으로 좀 하회해야 될 것이고 결국엔 실업률이 한 4.5% 정도까지는 가야지 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뭐 금리 인상 기조를 네.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금리를 세게 올려도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잡아주셨어요. 실업률 4.5% 도달하는 걸 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잡아다 주셨는데요. 우선 썬런입니다. 무려 18%나 급등을 했고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굉장히 목표가 상향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주가 이게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도 한번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태양광주를 추가로 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고 따라가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태양광 주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이 결국에 연평균 25년까지 15%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국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OCI 같은 경우는 그거에 발맞춰서 증서를 발표를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미국 법인에서 증서를 검토를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25년까지는 실적이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따라 산다기보다는 조금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많이 오르면 국내 증시가 시초가에 뭐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기보다는 차분히 조금 빠졌을 때 조금 사는 전략이 차라리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야 3년 내에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망이 좋다. 태양광 쪽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친환경 쪽에서도 태양광 말고도 뭐 풍력도 있고 뭐 나름대로 친환경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 넣는 것이 또 원전도 그 안에 있고 그런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가 순환매를 한다고 치면은 태양광 다음 타가 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풍력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풍력조 같은 경우는 네. 차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많이 네. 금융기관 차입 같은 게 네네. 좀 있는 편이라서 고금리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피해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유럽 수주 잔고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이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풍력 쪽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또 괜찮은데 그거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역시 친환경 쪽을 보려고 한다면은. 네. 전체적인 글로벌 쪽을 본다면 태양광 쪽이 좋겠고 네네. 우리나라 쪽에서도 태양광 쪽이 차라리 제일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수출 소식, 뭐 수주가 있으면은 뭐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원전주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했거든요. 네. 원전주도 국내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좀 빠지면은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주 얼마 전에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 날에 뭐 조금 한국경제TV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그 다음 날에 급락. 어제 또 다시 강한 모습. 결국에는 왔다 갔다 조금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하지만은 빠지면 한번 사보자. 팔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이 풍력보다는 낫다라는 쪽을 좀 말씀해 주셨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시점에서는 태양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원전주는 조금 더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정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종목이 전자상거래 쪽에서 또 애쉬가 되겠는데요. 또 아마존은 떨어지는데 애쉬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런 데에서는 또 차별화 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렇게 또는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차별화가 나올 때 종목에 대한 선택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뭐 역시 애쉬 같은 경우는 아마존보다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급등을 한 거고. 네. 국내에서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 솔직한 얘기로 실적을 미리 발표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하고 온다면은 예측해서 뭐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전자상거래 쪽이야 뭐 실적 베이스로 지금 움직이고 모든 지금 종목이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이 올라가고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은 내려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별화는 결국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로 이제 여러 개를 좀 한 종목 보면서 실적 전망 괜찮은 걸로 고르는 것도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좀 맞지는 않죠. 가령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 생각은 좀 그래갖고 예. 얼마 전에 이제 급락한 바이오 주식인 CMO 네. 관련 주식이 ST팜이라고 있는데 예, 그 많이 나왔죠 리포트가. 리포트는 굉장히 3분기 실적을 좋게 봤어요. 좋게 가이던 뭐 자기네들은 컨센서스는 좋게 봤는데 네. 컨센서스 훨씬 못 미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뭐 솔직히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도 뭐 그다지 신뢰할 게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들까지 좀 다 봤는데요. 오늘도 금요일장이고 미국장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미국 시장 안 좋으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 상승하고 미국 시장 상승하면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수의 지금 급등보다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1월 한 다음 주까지는 2250에서 2300 뭐 3, 40? 그 정도. 뭐 많으면 2350? 결국엔 그 정도에서 좀 박스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말이 가까우면서 방향성은 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권의 흐름 11월 말쯤, 그러니까 12월쯤 가야지 좀 시장의 증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도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